예, 안녕하십니까. 법경제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고요. 이제 제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팔을 한쪽을 못 쓰게 됐다. 근데 이 만병통치약을 야구 선수에게 양보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한번 진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른팔을 평생 못 쓰게 됐는데, 과연 이거를 내가 오른팔을 못 쓰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약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먹으면 오른팔이 나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국 야구 선수는 아마 안 되겠지만, 미국 야구 선수는 100억, 200억도 낼 수 있겠죠. 그 사람으로서야 1년 연봉이 몇백억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른팔이 아프다. 그래서 투수의 생명이 끝나고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다시 이제 예전처럼 잘 던질 수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오른팔을 포기하고 100억을 받을 것이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된다. 결혼 전에 젊은이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마 와이프의 권유도 있을 것 같고, 세후 100억이면 할 것 같아요. 세후. 예. 그럼 한 100 몇십억, 한 160, 70억은 줘야겠죠. 그 정도면, 그럼 또 여러분 물으시겠죠. 그럼 세후 90억이면 안 되냐? 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세후로 100억이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만약에 이제, 저는 팔을 잃어서 참 유감이다. 근데 정부가 만약에 약을 그냥 야구선수에게 주고 저한테 안 줬다. 불만이 많겠죠. 근데 만약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뭐냐면요. 그렇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한승구 교수가 돈을 받고 깨끗하게 양보했다. 근데 그 돈은 세후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150억을 받았다. 170억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170억을 받아야 세후 170억 더 받아야 돼. 어쨌든 한 170, 80억 받으면 세후 100억인데 그렇게 받고 이 약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게 양보했다. 라고 할 경우 당연히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는 어떠겠어요? 행복하죠. 왜? 아니 만약에 나는 내 팔이 170억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선수가 저에게 돈을 안 줬겠죠. 당연히 자기는 자기 팔이 1년에 연봉이 500억쯤 받는데 이거 170억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갖고 자기가 5년만 더 한다고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줄 거고, 한승구 교수는 팔 잃어서 불행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한승우 교수가 자발적으로 그래 170억 주면 내가 약 양보하겠다라는 거는 자기 오른팔을 못 쓰는 것보다 못 쓰게 되는 것이 170억이면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승우 교수도 팔은 못 쓰지만 이 돈을 받음으로써 팔 못 쓰는 거를 보상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고 제 와이프는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와이프도 제 사랑해서 만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집안은 많지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 팔이 아프게 된 건 불행한 상황이지만 한승구 교수도 행복해졌고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도 행복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참 매정하게 어떻게 그 팔을 놓고 거래하냐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사자인 야구선수 피처와 한승구 교수가 다 행복해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상기시켜드리면 저희는 지금 그 미시 경제학을 살짝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 경제학에서 에센스만 뽑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법경제학이라는 거는 미시 경제학의 효율성의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는 건데, 저도 미시 경제학을 아직도 완벽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당연히 딱 한 번 미시경제학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미시경제학을 대부분 천재가 아닌 이상 좀 이해가 불완전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에센스만 뽑아서 미시경제학과 효율성의 개념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작은 정부, 즉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게 맡겨라. 약을 야구 선수를 줄지 한승우 교수 줄지 정부가 결정하지 말고 너희 둘이 서로 돈을 내고 거래를 해봐라. 너희 둘 중에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돈은 상대방에게 주겠다라고만 하면 이게 바로 시장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결국 그 시장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득을 보는 거겠지만 정부나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시장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이 뭐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면 모르지만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물건은 10개밖에 없다. 그럼 이 100명 중에 누가 이 10개를 가져야 되느냐를 정하는 거고, 또 이 모든 사람이 이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가 필요한 건 10개다. 그럼 100명이 저도 이거 만들고 싶어요. 저도 뭐가 되고 싶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할 때 삼성전자에서는 5명밖에 안 뽑고 교수도 5명밖에 안 뽑는데 이걸 원하는 사람 100명이다. 그럼 누가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적 효율성 개념에서 누가 소비해야 되냐?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고요. 누가 생산해야 되냐? 가장 잘 만드는 사람. 잘 만든다는 거는 물건의 품질을 좋게 만들든지,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높은 품질로 물건을 만들든지, 똑같은 품질인데 싸게 만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 싸게. 그래서 비용이 낮던가 품질이 높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품질 똑같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이거는 정말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필요한 사람.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돈을 더 내지 않을까요? 즉,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사실은 한승구 교수가 오른팔로 강의를 해야 되고 오른팔로 이렇게 타자를 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오른팔을 못 쓰게 됐다고 해서 왼손으로 판사를 못 한다거나 왼손만으로 타자 뭐 느리겠죠. 서툴겠죠, 글씨도. 그렇지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익숙해지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야구 선수가 오른손을 못 쓴다. 이건 뭐 피처뿐만 아니라 타자라고 해도 뭐 모든 포지션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월급으로 보면 뭐 저는 당연히 가르치는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평가는 교수 월급보다 이런 유명한 야구 선수 월급이 뭐 몇백 배, 1000배 이렇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미국의 그 제일 유명한 야구 선수와 한승구 교수의 오른손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냐? 야구 선수겠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표현하냐? 야구 선수가 이 약에 돈을 더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은 아니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내겠죠. 예. 더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내겠죠. 사실은 필요하면 만약에 제 목숨에 관련된 거라면 저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또 돈을 누가 뭐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양보 안 합니다. 이 약을 제가 먹어야죠. 또 오른팔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승구 교수마저 목숨의 가치와 오른팔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르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네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드시 맞지도 않지만 그렇게 틀리지도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실은 이런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온 이유가 더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더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면 돈을 더 낼 것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정이 잘못됐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약간 뒤에도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비판하는 거는 그러면 그 너희는 어떻게 하냐? 그래 그 자본주의를 버리자. 그래서 가격제도를 버리자.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못 내는 사람이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자. 네, 사탕을 좀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과연 그러면 가격제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정부가 이렇게 보고 한 교수보단 김 교수가 더 필요할 것 같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더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낸다. 첫 번째 이 논리 자체가 일리가 있고, 두 번째 물론 이게 결점이 있지만 이것을 버렸을 때 대안이 이것만 한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결점은 다른 방법은 보완하지 이 시스템을 버리는 건 맞지 않지 않나. 누가 생산해야 되느냐?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너무 이발사예요. 이발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발 정말 하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 이발 안 좋아해. 근데 문제는 이발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 머리를 잘 못 깎아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 사람은 2시간을 깎는데 완전히 머리가 이상하게 깎아요. 머리 깎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분만 하면 완전히 영화배우처럼 잘 깎아요. 날 영화배우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더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더 좋게 보기 좋게 이발하는 사람이 이발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 누가 봐도 뭐라고 항의를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논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경제의 역할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제대로 해결할수록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A라는 사람이 생산하고 B라는 사람이 이걸 소비를 한다. 근데 뭘 생산하느냐? 오렌지 주스라고 해봅시다.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사람은 한승구 교수예요. 제가 오렌지 주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오렌지 주스는 저기 그 플로리다의 존지라는 스티브 잡스라는 농부가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데 그걸 한국에 한승구라는 사람이 소비를 하는데 과연 한승구 교수가 몇 잔을 마셔야 되나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승구 교수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4잔을 마시고 있어요. 많이 마시죠?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오렌지 주스 싫어해요. 저한테 한 잔만 마시라고 하든지 한 잔도 마실까 말까 한 제 아내에게 4잔을 마시라고 하든지 이거 다 낭비입니다. 한 잔 마시고 싶으면서 4잔 마시라고 하면 3잔을 정말 욕지기를 하면서 마실 거고 4잔 마시고 싶은 사람인데 한 잔 마시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오렌지 주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몇 잔 마시는지까지. 그래서 경제가 해결해야 될 거는 오렌지 주스를 누가 만드냐, 오렌지 주스를 누가 소비하냐, 그걸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를 소비할 것이냐를 해결해 주면 경제는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갑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 시스템 가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여되지 않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시장 경제고, 그런 경우는 정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네가 생산하고 네가 소비하는데 오렌지 주스 하루에 2잔만 마셔 라고 하는 거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뭐 한반도에는 북쪽에 있는 정부가 큰 정부, 보이는 손이라는 건 사람이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 시스템, 가격 제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손이 나서면 참 효율성이 저해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만한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손이란 무엇이냐? 아까 예로 돌아가서 야구 선수가 오른팔이 마비됐고 한승구 교수도 오른팔이 마비됐어요. 이 만병통치약 딱 한 알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그 팔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근데 가격 시스템을 포기하고 보이는 손, 즉 정부의 공무원이 나서서 나눠주기로 해요. 그럼 정부 공무원이 뭐 주사위를 던져서 하지 않는 바에야 그 사람도 이거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대개 방법이 뭐냐? 물어봅니다. 한승구 교수님, 당신은 왜 오른손을 꼭 써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페드로라는 미국 야구 선수인데, 페드로님, 당신은 왜 오른손을 꼭 써야 됩니까? 페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야구 선수고 오른손 피처입니다. 제가 오른손을 못 쓰면 대체 야구 선수 제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뭐 저기 한승구 교수님 보니까 왼손으로 필기하면 되겠네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승구 교수님 계속 오른손을 못 써도 왼손으로라도 좀 부족하나마 교생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오른손을 못 쓰면 이거 완전히 그냥 제 인생 끝납니다. 한승구 교수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야구가 없어도 사람이 사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의식주는 아니지만 학생 교육이라는 정말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야구가 없으면 되지만 대학이 없으면, 그리고 교육을 안 시키면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슨 야구하고 노는 게 아니라 제 학생들은 먹고 살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런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지, 뭐 없어도 사회에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야구, 무슨 놀이 이런 데에 이런 중요한 약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누구 말을 믿을까요? 저는 공무원이 제 말을 더 믿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정말이네요. 뭐 야구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런 야구 아무도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 사는 데서 지장이 없는데, 뭐 저녁에 교양적인 무슨 한승우 교수님의 책 읽으면 되지 왜 야구를 봅니까? 한승우 교수님이 훨씬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한승우 교수님 가지세요 라고 줄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후 100억이면 약을 양보할 용의가 있는데, 그리고 저도 내심 야구 선수한테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양보하면 저는 팔만 잃고 돈은 안 와요. 이런 경우 보이는 손은 가격 시스템이 없으니까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럼 저는 무조건 내 팔이 중요하다라고 무슨 온갖 논리를 써서 하겠죠. 그럼 야구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 잘 나올거나 말거나 그랬으니까 말은 잘 못하는데, 한승우 교수는 뭐 진짜 박사까지 받고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렇든 막 둘러대갖고 막 자기도 잘 믿지도 않는 말을 막 하죠. 정치인처럼. 예, 그래서 정치인도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데 돈 드나요? 그냥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되면 되는 거죠. 돈 내고 국회의원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를 공짜로 차지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게 될 거다. 언제? 정부 보이는 손이 이거를 배분하면. 또 하나는 부정부패입니다. 만약에 그 공무원이 보니까 제 옛날 제자예요. 제자가 제가 야야 내 선생님인데 그 뭐 저 운동선수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공무원이 운동선수가 이게 사실 오른손을 못 쓰면 큰일 나는데 선생님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야 내가 널 가르쳤는데 그러면 되냐? 라고 얘기하겠죠. 또 그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 라고 뇌물을 줄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뇌물 준다고 뭐 10만 원짜리 물건이 5만 원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격 시스템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줄 수도 없고 첫 번째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 물건을 배분하면 우리가 이미 봤듯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 배분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뇌물을 주면 누가 봐도 야구선수 페드로가 가져야 될 약이 뇌물을 준 한승우 교수한테 올 거다. 그냥 뭐 북한 제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정말 그 이 약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과 사실 별로 하는 일도 없어서 별로 이 약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근데 아버지가 당서열 5위 안에 드는 그런 집 아들과 여러분이 북한 공무원인데 약이 하나 있다. 그럼 이 정말로 필요한 농부의 아들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면 당서열 5위의 그 공무원의 아들한테 주겠어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 공무원이라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서열 5위인 그 집에 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면 물론 여기서도 그 당서열 5위에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 농부의 아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데 가난한 집 농부의 아들이 이 약이 당서열 5위한테 가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긴 돈을 주잖아요. 그 부잣집 당서열 5위의 아들이 돈을 몇 억을 주고 농부의 아들에게 주고 그 약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지만 이런 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양보함으로써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마켓 시스템이 가능하다. 물론 항상 이게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손에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리하다는. 근데 보이는 손을 그러면 이용하면 가난한 사람이 덜 불리하냐? 제 의견은 더 불리하다 오히려. 왜?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 한정된 누구나 갖고 싶은 물건을 줄 가능성은 오히려 시장 경제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결론은 이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낸다. 즉 시장 시스템이 공무원이 결정하는 시스템보다 항상 효율적이 뭐죠? 더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하고 더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정량을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소비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서울의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외국인과 협상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집안이 아주 좋은데 머리가 나쁜 사람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집안은 가난하지만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지원했다. 한국은 어떤가요? 자유시장 경제는. 이게 공무원은 좀 이상하네요. 근데 기업이면 제가 기업 사장이면 사실은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만 딜을 망치면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회사 이익을 수십억 내야지 일 못하는 사람이 망쳐서
회사에 오히려 수십억의 손해를 끼치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라는 거죠. 아마 우리 사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 취직할 때 집안이 좋다고 일을 못하는데 그렇게 취직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그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조직이다. 어떤 중앙 통제를 받는 조직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뭐 이런 일을 시키겠죠. 일을 시켜서 네가 뭐 한 달에 10건을 저기 딜을 성사시키면 넌 월급이 나가지만 뭐 5건 이하로 하면 너 월급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돼도 능력이 없어 자기가 한 달에 남들은 열 몇 건씩 하는데 3건밖에 못 한다?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예, 월급도 잘 못 받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월급 체계로 주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내가 일 잘합니다라고 거짓말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연주를 통해서 또 취직하는 이런 것이 저는 이제 한국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을 버리고 공무원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되는 보이는 손으로 결정되는 북한에서 오히려 연주를 통한 취직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학자는 좀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믿느니 차라리 가격 시스템을 믿는다. 그리고 거기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에는 사람은 거짓말에도 휘둘리고 부정부패, 뇌물에도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독립적인 사람이 아닌 뇌물을 받지도 않고 거짓말을 들을 수도 없는 시장 경제 가격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5번째 강의인데 다음 강의에서는 예외가 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보다 좋지 않은 그런 일부 경우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